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27일 갑오 첫번째 기사 1461년 명천순 5년 교태전에 나아가 내종친 및 좌의정 신숙주 남양부원군 홍달손 우찬성 구치관 형조판서 박원영 운송부원군 박종우 이조판서 출항 호조찬판 이극감 문성군 유수 및 행호군 권총 이효원 등을 불러 시식하게 하였다. 대마도 경찰관 성균 사예 이계손이 하직하니 또 인견하고 인하여 술자리를 베풀었다. 예문관 재학 이승소 행상호군 양승지 송채관 김예몽 예조참의 서거정 첨지중추원사 임원중 등을 불러 언문으로 명황계 감을 번역하게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와 더불어 의논을 정하고 사헌사로 진하 정난사를 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27일 갑오 두번째 기사 밤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지난번 운호합을 인견하던 날에 운호합이 내지에 살기를 청하였는데 운호합이 내일 장차 떠나서 돌아갈 것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신숙주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신숙주가 말하기를 운호합이 만약 회령에 옮겨 살고자 하면 그 청을 들어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 아들이 본주에 시조하고 있으니 무릇 사변이 있으면 즉시 통보할 것인데 만약 옮겨 살면 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바야흐로 운호합 등의 돌아가는 것을 정지시키고 한 명의 변보를 기다릴 것이며 또 운호합, 김파을대 등의 귀순한 것을 한 명에게 유시하여 군사들을 경계해 본가를 침노하지 말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8월 28일 음미 첫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 이조판서 출항에게 명하여 대마주 태수 종승직에게 내려줄 교서를 초하여 아뢰게 하였다. 그 교서에 이르기를 경의 조부가 대대로 남쪽 변방을 지켜서 나라의 번병이 되었는데 지금 경이 능히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또 사람을 보내어 장명을 받기를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주원사 대마주 병마 도질제사를 제수하고 경에게 기두 금고 공시 안마 관복 등의 물건을 내려주니 경은 이 총명에 복종하여 공경하라 하였다. 아울러 경차관 이계손이 가지고 갈 사목을 아뢰었는데 그 사목은 이러하였다. 배에 내리는 날에 먼저 일에 밝은 통사로 하여금 의주를 보내어 영명하는 의식을 익히게 한 뒤에 들어간다. 1. 먼저 의주를 보내어 교영하게 하고 만약 듣지 아니하거든 다 이르기를 대국의 관작이나 하사하는 물건을 받을 때는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여러 번 되풀이해서 알아듣게 다 이르서 모름지기 교외에 나와 영명하기를 기다린 뒤에 들어간다. 1. 종승직이 영명한 뒤에 만약 기쁜 낯이 빛이 있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조부로부터 내려와서 정성을 바쳐 순종하기에 힘쓴 것이요 오래였었는데 이제 족하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관작을 받고자 함으로 전하께서 이 정성을 아름답게 여겨 특별히 일품의 관직을 제수하셨으니 녹병도 또한 과에 의하여 내려줄 것이다 하고 할 것이다. 1. 영명을 했을지라도 만약 기뻐하지 아니하는 기세가 있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족하와 진성행이 모두 비상이에게 통수하여 관작을 받고자 하였고 또 두노의 도노도를 특별히 보내어 계달한 것이 두세 번이었다. 또 예조에 말하기를 본도는 땅이 멸마르고 백성이 가난하여 도주가 대국에 의뢰하여 살고자 하여 내가 올적에 정령하게 구두로 부탁하여 관작받기를 바란다라고 한 까닭에 전하께서 특별히 일품의 장록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1. 서로 접할 때의 좌석의 차례는 경차관은 동쪽 벽에, 종사관은 조금 뒤에, 종성직은 서쪽 벽에 앉고 그 나머지는 적당한 데에 따라 차례대로 앉는다. 1. 외인의 풍속이 변하고 속임을 숭상하니 만약 일본 국왕이 명령이 없다고 칭탁하여 관교와 예물을 받지 아니하거든 말하기를 애초에 사람을 시켜 두세 번 청하고 이제 와서 명을 받지 아니하면 무슨 뜻인가 하고 관교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만약
관교는 받지 아니하고 열문만 받고자 하거든 말하기를 관교를 받지 아니하고 다만 열문만 받으면 의리에 어떠하냐고 할 것이다. 1. 만약 고초도에서 고기 잡는 외인을 쏘아 죽인 이를 묻거든 말하기를 전하께서 듣고 특별히 대신을 보내 찾아 잡아서 장차 크게 징계하고자 한다고 할 것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헌사 김철애가 명나라부터 들어오니 흰 꽁을 바친 것으로 세단 사표리를 회사하였는데 예부에서 자문을 보내기를 조승국이 해마다 올리는 표문 전문 장주를 보니 중간에 글자 모양이 별로 틀림이 없다. 이에 요청한 홍무정운 1절은 인판을 조사해보니 원래 남경국자감에 모아두었는데 지금은 박은 것이 있지 아니하여 줄 수가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8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이품 이상을 불러 입시하게 하고 임금이 좌의정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지금 경의 야인을 머무르게 하라는 의논을 보니 매우 나의 뜻에 합하다 하고 운호합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 아들 장간호가 시조하니 너는 마땅히 2, 3일 머물러서 너희 아들을 보고 또 나를 따라 사냥함이 옳다 하니 운호합이 속히 돌아가기를 청하였다. 전교하기를 바람이 높고 기러기가 오니 명후일에 마땅히 너를 데리고 사냥하러 나갈 것이니 너는 아직 머물러 있어라. 또 너가 성주로 옮기고자 하므로 내가 바야로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까닭에 특별히 허락할 것이니 너는 마땅히 다 알아야 한다 하고 인하여 술을 올리기를 명하고 어선을 내려주었다. 도채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시조하는 향화인의 족친의 집은 공격하지 말게 하라 하고 시조하는 사람이 성명을 기록해 보내고 또 대편전 100부를 보내었다. 명후일은 모래를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삼부의 쌀에기를 김유리는 본디 통사로서 중국에 왕래하여 중국 사람이 모두 천하게 여기는데 지금 사헌사로 임명하였으니 청컨대 개차하소서 임금이 김유리가 중국 일에 밝고 익숙하다 하여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인의 쌀에기를 황치씨는 대신으로서 모람되게 공천을 받아 자기의 노비로 삼았으니 뜻이 매우 간사한데 또 스스로 자복하지 아니하고 거짓 꿈에서 상언하여 조정을 기망하였으니 더욱 강교합니다. 지금 만약 논제하지 아니하면 뒤에 오는 것을 경계할 수 없으니 과제하소사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건년 이래로 종이를 만드는 자가 국가에 기묘한 문서와 서책을 많이 훔쳐서 도로 새 종이를 만드니 이로 인하여 종이의 품질이 거칠어서 오래 전할 수가 없는데 이미 검하여 맞게 하였으나 이익이 많고 형벌은 가벼우니 예전대로 사용합니다. 청컨대 10월 초 1일 이후부터는 검령을 범하는 자는 온 집안을 변경으로 옮기고 관리로서 맡아 지키지 못하여 문서를 읽게 하는 자는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추원사 이진규와 호조 참판 홍일동을 보내어 표문과 전문을 받들어 명나라에 가서 성절과 천추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쌀이기를 삼전도에 이한 목장에 뗄다 모아 꼴을 도하 사람이 채취하였었는데 지금 자빈들이 서로 잇따라 개간하여 초목이 무성하여 지지 못하니 청컨대 이 앞서 하사를 받았거나 관첩을 받아 오래 경작한 자 외에는 일체 금하되 어기는 자는 제서 유의 율로 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한무리하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좌찬성 구치관 예조판 참판 조효문 도승지 김종순에게 명하여 영릉의 수축 한 곳을 가서 살피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첩종을 친 뒤에
명하여 우찬성 구치관을 대장으로 삼아 백기를 쓰고 여러 위의 장, 부장에게 명하여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백악산을 달리게 하고 선전관과 사법관에게 명하여 백관의 수진을 살피게 하였다. 제장이 갑옷 투구를 제 마음대로 벗은 이후로 병조에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5일 임인 두 번째 기사 도 제찰사 한명회가 함길도 도사 이서장을 보내어 상서하였는데 그 상서는 이러하였다. 신이 임지에 도착하여 변장과 더불어 꾀하기를 여러 종류의 야인이 상상의 은혜를 깊이 지고도 도둑질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신이 명을 받아 중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에 이르렀다. 지금 계책으로는 강을 건너는 데에서 두어 날 노정이 되는 곳에 물과 풀이 있는 데에 나아가 dun영하고 정병 수백 기를 발하여 바로 도적의 속으로 쳐들어가고 또 지원군을 보내어 그 뒤를 이어서 함께 기각지세가 되어 나아가기로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이다. 올 가을에 이와 같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겨울에 또 이와 같이 하여 그 부로와 처자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얼고 굶주리게 하고 두필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명년 봄에도 또 이와 같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면 몇 해 동안이 아니 되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쓰러지든가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것이다. 이는 만성의 계책이다. 이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만약 마땅히 할 만하다면 곧 어드케를 종성에 민발을 온성에 나누어 두고 각각 군관을 거느리고 진에 머물게 하여 군사를 훈련시켜 위엄을 자랑하고 성세를 넓히게 할 것입니다. 또 강물이 불어 건너기가 어려우면 여러 오랑캐들이 스스로 방자할까 염려되니 여러 진으로 하여금 배와 뗏목을 만들게 하여 불시에 강을 건너는 뜻을 보이게 할 것입니다. 신이 오진을 순찰하여 병마를 점멸하고 장차 9월 10일에 거사하기로 계획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회령에 돌아오니 여러 종류의 야인이 연달아 와서 투항하였습니다. 삼동량, 삼사지, 무아계, 보아하, 무리안, 오치안, 사오기, 하이란, 여포, 벌린, 칠안귀 등지의 여러 추장인 광시대, 보아하, 야오네, 누시하, 보심파, 수첩은가, 열아도, 자읍동합, 수아두, 아하, 아당합, 말루 등이 관가 사람을 데리고 온 자가 모두 159인인데 모두 기순하기를 원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열성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 성상께서 왕위를 이음에 미쳐 더욱 가엾이 여기서 적자를 보호함과 다름이 없었는데도 하루아침에 낭발아은의 부자가 죄가 있어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들이 어찌 참야의 스스로 너안을 꾸며 방자한 행위를 하여 끄리낌이 없느냐. 성상께서 신에게 명하여 삼가천 천토를 행하여 너희 무리를 섬멸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능히 성천 입지하여 곡식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 비록 능히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갈지라도 반드시 산에서 내려올 날이 있을 것이니 내가 중앙 군사로서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감히 군사를 거두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들은 목숨을 보존하여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수십 년을 기약하고 반드시 섬멸하고 말 것이니 후회하지 말아라 하니 여러 초장이 고도하며 말하기를 여러 야인이 장군이 온 것을 듣고 모두 마땅히 이 말을 조아리며 따르고 복종할 것인데 누가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기순해 오는 자는 처음같이 대접할 것이고 오지 않는 자는 내가 어찌 청하겠느냐. 개나 쥐 같은 도둑질은 내 마음대로 하라 하니 여러 초장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조선을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감히 나오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장군이 이런 것을 듣고 죽음 무릎 쓰고 왔으니 베이려면 베이시고 용서하시려면 용서하시는 것이 오직 장군의 명에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기순해 오는 자를 죽이는 것이 어찌 이를 이치가 있겠느냐. 내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과 거역하는 것을 구분하여 옥석 구분을 하지 않게 하겠다. 하니 여러 추장이 고도하며 말하기를 우리들이 올 때에 반드시 죽을 것을 스스로 알고 처자와 더불어 연결하였는데 지금 삶을 얻으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은혜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우리 경계는 선출령 이남으로부터 모두 우리의 옛 땅인데 나라에서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없음을 같이 여겨 우리 백성과 같이 보고 그 땅에 살게 하였는데도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니 어찌 능히 우리 토지에서 의거하겠느냐.
마땅히 풀을 깎고 날진 섬을 잡아 없애고 그 가운데 마을을 개척하여 역시 오진과 같게 할 것이다 하니 여러 추장이 고두하며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이후로는 마음을 바꾸고 허물을 고쳐서 영원한 세대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딴 마음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들은 마땅히 힘을 합하여 영하에 묶여서 보내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저들의 정세를 보건대 비록 얼굴은 사람이라도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어서 악하고 간사해 믿기가 어려우니 떳하건대 반드시 사세가 공박하여 귀순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얼굴을 받고 귀순해 와서 정성을 바치는데 우리가 다시 병력을 가하면 그 원망을 더할 것이니 지금은 아직 예전과 같이 대접하고 은혜와 위엄을 보여서 가만히 저들의 불순한 마음을 꺾고 만약 다시 날뛰거든 일어나 쳐도 또한 늦지 않을까 합니다. 엎드려 성상의 밝은 재개를 기다립니다. 임금이 이 서장을 인견하여 더불어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한 명에게 회유하기를 지금 경의 글과 이 서장을 보고 경의 뜻을 자세히 알았다. 경이 매우 좋은 계책을 얻었으니 경의 쑥으로 마음을 위로한다. 동봉한 사목을 잘 보아 살펴서 시행하라. 일적이 지나치게 흉하고 간사해 지금 비록 기순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고 또 그 온자는 모두 본래 왕래하던 자이며 적의 괴수는 오지 아니하였으니 더욱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군사를 늦추게 하여 추수하려는 계책에 불과하다. 지금은 비록 들어가 치지 아니할지라도 항상 들어가 쳐서 저들로 하여금 수확하지 못하게 하여 도망에 숨기 피곤하게 함이 가하다. 1. 적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기순하고자 하거든 우리의 사람과 가축을 죄다 돌려보내고 또 갑산에서 도둑질한 적의 우두머리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배반한 임아구를 같이 잡아보낼 것이다. 하나라도 다 하지 못함이 있으면 아무리 날마다 기순한다고 말할지라도 너희를 믿지 않겠으며 마땅히 우리의 병마의 세력을 다하겠다고 이와 같이 말하며 적의 어려운 바의 일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뜻을 보고 한편으로는 병력을 가하는 까닭을 삼는 것이 가하다. 1. 기순한다는 말을 베풀어서 우리 군사를 늦추게 하여 힘을 기르고 틈을 보아서 모래 잡고 빼앗으면 적의 실정이다. 만약 크게 곤하게 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무익할 것이다. 1. 경이 형세를 보아서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경병으로 요란하게 싶으면 경병으로 요란하게 하며 관병으로 하고 싶으면 관병으로 하고 고요히 진정시키고 싶으면 고요히 진정시키라 하였다. 두 필은 소와 말을 말하며 오지는 경원, 회령, 종성, 경흥, 운성, 다섯 업이다. 적자는 갓나나이 곧 백성을 이릅니다. 옥석 구분은 옳은 사람이나 옳지 않은 사람을 구분 없이 함께 재앙을 받는 것을 비유하여 이런 말이다. 관병은 군대의 위세를 보임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5일 에민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기를 중요일이 전교를 사칭하고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업과 여러 포를 거리낌없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수령, 만호 등의 범함라를 살피고 광암, 리양, 만호, 이흥지는 요일의 거짓 전병을 하라는 전교를 믿고 고지 들어서 각을 불어 군사를 불러 모았으니 그것을 추국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중초원부사 김유래 인순부 윤 이예를 보내어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황제가 하산 채단 표리를 살해하고 아우러 반역을 베어 없앤 것을 살해하게 하였다. 그 살해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게 덮여서 항상 어루만져 편의함을 돈독히 하고 어진 덕택을 널리 베푸시니 더욱 감격함을 더합니다. 분수를 헤아리며 소망에 넘치니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을 가지고 먼 지방을 지키더니 밝은 시대를 만나 다행히 월상의 상스러움을 바쳤습니다. 뜻밖의 특별한 은혜가 내 탕의 패백을 내리심에 은총과 영광이 지극하니 어찌 마음에 새기기를 다하겠습니까? 이는 대개 황제 폐하께서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어지심이 돈독하여 사대하는 정성을 미쁘게 여기시니 마침내 노둔한 제품으로 하여금 거듭사스러운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배나 정성을 다하고 더욱 절일을 지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항상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며 천지와 같이 장구하여 길이 성제의 교화를 입겠습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돌보심이 자세하고 깊어서 특별히 하사품을 받으니 토의가 비록 박하지만 에우라지 사리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황세저포 21, 백세저포 25필, 극세마포 25필, 황하석 20장, 문하석 20장, 잡채화석 20장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가지수도 또한 적지만은 바라건대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함을 양지하시고 위에 바치는 예물을 굽어 용납하소서. 아울러 문어 400마리를 올립니다 하였고 성렬자수 황태우의 예물은 홍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만화석 10장이었다. 중궁의 예물도 위와 같았다. 그 사리하는 전문에 이르기를 황태자의 덕망이 높아서 황제의 정책을 도우니 순종하는 마음이 돈독하고 은혜를 널리 펴시니 마음의 새기기를 어찌 다하겠습니까? 몸의 부서져 가루가 되더라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이 다행히 창성한 시대에 즈음하여 멀리 변방의 땅에 있는데 흰 꽁이 상스러움을 들여서 에우라지 예물을 바치는 정성을 표하였더니 황제의 넓은 은혜로 특별히 우악한 하사를 받으며 은총과 영광이 이와 같은 것은 전후에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개 황태자 전하께서 큰 도량의 깊고 넓으며 영특한 자질은 높고 우뚝하며 성상의 큰 먼 나라를 회유하는 뜻을 몸받고 작은 나라의 충성을 바치는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어 마침내 용렬한 자질로 하여금 특별한 돌보심을 입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마땅히 접력 에서 길이 울타리를 지키겠으며 항상 장수하기를 거듭 축복하겠습니다 하였고 예물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살 10장이었다. 그 하례에 하는 표문에 이르기를 용이 하늘에 오르니 나라를 편히하는 공을 열었고 하늘이 큰 일을 도우니 반란의 꾀를 막았습니다. 종사가 더욱 튼튼하고 화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준철 온공하시고 강근 순수하시어 정성으로 아랫사람에게 임하시고 너그러움으로 이를 사람을 제어하시니 나라의 운수가 바야흐로 태평시대에 안정되었고 먼 나라를 엄숙하게 하고 가까운 나라를 편히하여 다스림이 능히 한데 함함에 이르렀는데 어찌 간사한 무리를 몰래 업무를 쌓을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위태로운 기회가 이미 이루어지고 흉악한 불꽃이 이에 치열하자 귀신과 사람이 함께 미워하여 요사스러운 기운을 빨리 쓸어버리며 해와 달이 다시 밝고 하늘과 땅이 기운을 합하여 이미 하늘에 넘치는 주의를 다스렸으니 마땅히 온 나라가 기쁨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잔약한 자지로서 큰 경사를 얻어들였으니 몸이 동쪽 지방에 얼며 백벽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북신을 향하여 배나 만년의 축복을 다합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하늘과 사람이 돕고 순종하여 능히 흉한 길을 막았으니 외방과 중국이 함께 기뻐하며 모두 하리하는 정성을 드립니다. 삼가 황세저포 20필, 백세저포 25필, 흑세마포 25필, 황하석 10장, 만화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송자 300건,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가지수가 매우 적고 제조가 정하지 못하니 어째 위에 올리는 예물에 합당하겠습니까마는 마음속에서는 나오는 정성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고 성렬자수 황태우의 예물은 송세저포 10필,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만화석 10장이었다. 중궁의 예물도 위와 같았다. 그 하랴는 전문에 이르기를 황태자의 자리에 높이 거하여 황제의 정책을 가만히 도와서 능히 흉한 무리를 숙청하였으니 진시로 만인의 바라는 바를 위로하여 함께 언덕을 기리어 노래하고 춤춥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황태자 전하께서는 큰 도량의 깊고 넓으며 영특한 자질이 밝고 과단스럽습니다. 선조의 제사를 주장에 맡아서 마음이 항상 편히하는 꾀를 받들고 나라를 감독하고 군사를 어루만져 공은 진시로 나라를 돕는 데 있었는데 어찌 작은 환자가 감히 반역을 꾀할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천재에 용납하기 어려우니 진시로 천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번개가 진동하니 간사한 무리가 문득 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지니 큰 복이 더욱 튼튼합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용렬한 제품을 가지고 다행히 창성한 때에 즈음하여 달려가 사리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니 더욱 축하하는 정성이 간절합니다 하였고 예물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잡세마 4필이었다. 김유래가 발행함에 임하여 의정부에 멸하기를 지난날 문어가 품질이 나쁘다고 하니 의정부에서 이로써 아뢰었다. 임금이 명하여 승기 유자 헌가 이문영을 교태전에 불러서 말하기를 김유래가 그 품질이 나쁜 것을 알았으면 어찌하여 직접 아뢰지 아니하고 의정부에 말하였으며 또 어찌하여 미리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에야 말하느냐.
마땅히 주애를 추구할 것이다. 나는 그 임유래를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하니 유자 환등이 대답하기를 개차하면 천주들과 성들이 기일이 있으니 머물러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유광이 요동에서 들어온 지 오래이니 진하도 또한 늦출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그렇게 여겨 유자 환우로에게 명하여 개성부로 달려가서 김유래와 더불어 감독해 골라서 보내게 하였다. 월상의 상선은 옛날 중국 주나라 때 월상 오늘날 베트남 지역에 있던 나라인데 흰공을 바쳤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접역은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백벽은 여러 제후이고 북시는 북극성 황제가 있는 곳을 말한다. 화희는 중하와 이적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파평경 유남이 졸하였다. 임금이 매우 슬퍼하여 이틀 동안 소선하고 조시를 정지하고 치부하기를 등급을 더하였다. 유남은 성품이 인후하고 교만과 사치를 좋아하지 아니하였으며 좌익 공신에 참여하였다. 시호를 제도로 하였는데 마음을 능히 씩씩하게 가짐이 제이고 마음을 능히 의에 맞게 함이 도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옥수가 엄체되고 사송으로 머물게 하는 것을 염려하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형조 한승부 의금부 도관의 이미 행한 것이나 행하지 아니한 공사와 수인의 수를 기록하여 아래라 하였다. 엄체는 미결로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사송은 민사소송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검으로는 중궁에 수용되는 미면은 내교의 보를 정하여 패를 발하라 하였다. 미면은 쌀쌀하기이고 보는 곧 도장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외인, 표아시라 등 사민과 야인, 운호합 등 5인을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종친 및 좌의정 신숙주 호주판서 조승문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명하여 표아시라에게 술을 올리게 하고 전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너희들과 서로 싸웠으므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고 서로 싸운 형상을 자세히 물을 것이니 너는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니 표아시라가 고도하면서 부복하였다. 또한 운호합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이에 파하였다. 들어와서 강년들에 나아가니 종친제추 여러 장수 승지 등이 그대로 입시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입직한 제장이 날마다 술에 취하는 것으로 일을 삼는다고 하니 대궐 안에서 술이 취하는 것도 이미 옳지 못한데 또 그 마신 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서로 돌아보며 낯빛을 잃었다. 임금이 여러 장수들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경들의 하늘이 매우 옳지 못하다.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고 신숙주에게 내구마 한 필과 단위 1령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병조에 쌀했는데 계문은 이러하였다. 천순 4년 5월 1일 수교에 군사들은 피갑 철갑을 논할 것 없이 3년을 하나에 스스로 준비해 가지라고 하는데 군사들이 기한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고 태만하여 마음을 쓰지 아니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만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청근대 굴령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논하여 전에 출사한 것을 깎아서 다시 맨 끝에 붙이게 하소서. 아울러 권리할 조건을 뒤에 기록합니다. 1. 경진년 정월부터 개미는 5월까지 기한을 정하여 일체 도목에 올린 군사는 기한보다 한 달 전에 갑옷을 먼저 만든 자는 별시 60을 주고 2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120을 주고 20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여기에 준해 계산하여 주소서. 1. 사도를 계산하여서 해령을 제수하는 성군은 도목을 올린 군사의 예의에 의거하여 별도를 주소서. 1. 연수를 계산하여 산관직을 제수하는 정병 및 영진에 속한 정병은 기한 석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2년에 준해 계산하고 기한 전 6달 먼저 만든 자는 4년에 준해 계산하며 기한 전 20달 먼저 만든 자도 또한 위의 항목에 의하여 계산하여 전에 입번한 연원과 통계해 제수하소서. 1. 다수를 계산하여 산관직을 제수하는 평로위, 파적위와 같은 것은 기한 한 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별도로 한 달을 주고 기한 2달 전에 먼저 만든 자는 2달을 주며 20달 먼저 만든 자는 역시 위의 항목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수하소서. 1. 일체 대소의 장수 선정관 진노 겸사복과 여수 등에 이르기까지 이모년 9월 금음날까지 기한을 정하여 기한까지 갑옷을 만들지 못한 자는 논지하 파출하소서. 1. 기한 뒤에 제색 군사들은 먼저 피갑 철갑을 점검한 연후에야 입번하기를 허락하고 새로 취재한 사람은 아울러 갑옷을 먼저 점검한 뒤에 입속시키며 향하한 사람은 이 기한에 두지 않게 하소서. 1. 각각 모두 만든 반에 따라 관에 보고하여 낙인한데 경중에서는 병조에서 외방에서는 각각 그 고을에서 주진에 전도하여 낙인하되 낙인한 수를 병조 및 도질제사가 계절마다 계문하게 하소서. 1. 사사로이 서로 빌려주는 자는 굴령을 범한 예에 의하여 논제하여 고신을 거두고 충군하소서. 1. 여수 등은 각기 그 영내의 군사가 기한 안에 갑옷 만드는 것이 많은 자는 가자하여 보상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해령은 여말선초에 선군에게 제수하던 무관식이다. 40개월에 1계급 승진시켜 종이푼 가선대부에 이르면 그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모하관에서 기로연을 베풀어 주고 좌부 승지 이문영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서 이를 내려주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원부대사원 이석형 등이 상소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듣건대 염치는 선비의 큰 절개이며 나라의 큰 별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선비는 이로써 몸을 단속하여 갈고 닦으며 나라에 쓴 이로써 사람을 단속하여 금하고 막으니 진실로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못하는 바가 없어서 나라의 기강이 풀어질 것입니다. 요즘 황치신이 영에 속한 노비를 받고 받을 때 다만 원자직의 종 매업동으로 받고 정한 까닭으로 그 안에 용로를 탐하고 아우러 새 아들을 거느리고 입역시킨 것도 또한 이미 유배람되었습니다. 그러나 용로의 아들은 용로가 살아있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용로는 이미 지난번에 죽었는데 아우러 망정에 기록하였으니 기망함이 심합니다. 해조에서 매업동의 공초에 의하여 힐단하며 이에 말하기를 매업동의 공초한 번은 망령된 것이다 하고 또다시 장고하여 청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고 이미 죽은 영로를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 받고 받으려고 한 것이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이 아닙니다. 이반을 받음에 미처 오히려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할까 하여 문득 이반 가운데 용로의 소생의 글에 의자를 없애고 급자를 썼으며 또 을총의 밑에 을생의 이름을 더 써넣었는데 그가 어찌 장맹창의 전준과 길생의 발장을 헤아리겠습니까? 길생이 발장하여 전준의 글이 나오자 그 간사하고 거짓됨이 모두 드러났으니 또한 관심스럽습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하여 주애를 기다리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조금도 그리낌이 없고 더욱 간사한 깨를 써서 그 고액이 불충실하다고 하면 말하기를 전에 입은 이반은 이미 일찍 잃어버렸다 하고 또 그 말이 성실하지 못함을 말하면 고쳐받은 소장은 일찍 이미 제출하였다고 말하며 또 그 꾀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여 소리와 결탁하고 몰래 인신을 도용하여 관문에 추록하기를 길생의 발장은 정춘년 7월에 있었고 고쳐받은 소장은 이해 2월에 있었으니 어찌 일이 7월에 날 줄 알고 2월에 미리 고장을 받았겠느냐 하여 힘써 공함에만 변명할 뿐 아니라 상언하여 힘써 진술하기까지 하니 그 꾀를 쓰니 매우 교묘하고 마음을 쓰니 매우 간사합니다. 이때를 당하여 누가 그 간사한 꾀가 이와 같은 줄을 알았겠습니까? 몇 사의 핵시를 거쳤으나 끝내 실정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꾀를 얻었다고 하여 승정원에서 신문하는 날에 천어가 정령하였으나 오히려 실정을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황치신이 이미 조정을 기망하고 또 천총을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황치신이 조정을 기망한 것은 특히 그 탐욕 때문이라 좋게 책할 만한 것이 못되나 일찍이 대신으로서 이처럼 성총을 속여서 여기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신하의 죄가 여기에 지남이 없으니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장차 무엇을 징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것은 이것이 비록 대신을 높이는 예도의 지극한 뜻이나 황치신은 이미 대신의 절개가 없으니 전하께서 어찌 대신의 도리로서 대접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장차 황치신을 법대로 처치하여 신하로서 나라를 기망하는 일을 막고 신하의 염치의 절개를 힘쓰게 하소서니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가 또 생각하겠다 하였다. 이 나쁜 놈 황치신.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모하간에 거동하여 활쏘기를 구경하였다. 왕세자와 종친 제추가 심양하였는데 사헌부의 봉장을 거두어 정창손 등에게 보이며 황치신의 고신을 거두게 하고 인하여 대사원 이석형을 포상하고 명하여 수를 올리게 하였다. 신천군 간곤을 대장으로 삼아 제2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선을 달리게 하고 혁명을 번갈아 써서 장조를 훈련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1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이 앞서 우의정 권남이 연풍 옹정에 가서 모욕하였는데 권남의 아우 지휘중 주원사 권경에게 명하여 선원과 유의 일섭을 싸가지고 가서 이를 내려주게 하였다. 서로 권남에게 유시하기를 바람이 날마다 높고 날씨가 점점 추우니 경은 마당에 잘 조습하고 나의 술 한 잔을 마시라 하고 또 그도의 관찰사에게 치사하여 사연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세자가 논어를 이른데 집주까지 아울러 암송하니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이 하겠는가. 그래 이마에 읽고 지나가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서 여러 장수 제추 승지 등이 입시하니 야인 운호합 등 5사람을 인견하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명하여 장가로를 불러 입시하게 하고 입시한 장상들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주하영 신숙주에게 명하여 운호합에게 전교하기를 너가 오래 머물러 아들을 보았으니 이제 너희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 하고 명하여 장가로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고 아비는 북편관에서 전송하게 하였다.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너가 세자가 되었으니 지위가 백관 위에 있다. 그러나 너가 학문이 넓지 못하니 그 도를 아는 것을 말하면 아직 부족하다. 나는 너의 군부요 신숙주는 너의 사부요 이것감은 너의 빈객이니 지금 함께 술을 올리는 것이 옳다 하니 세자가 술병을 잡고 이것감은 술잔을 받들어 선원을 따로 올리고 세자가 이나에 신숙주와 여러 제추에게 술잔을 돌렸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세자께서는 원컨대 오늘의 상교를 잊지 마소서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도제찰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낭장가로의 아비 운호합이 보울하에 옮겨 살기를 원하기에 내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경은 이를 알아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국화 한 분과 술을 승정원에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4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예조 봉상시에 전지하기를 천신 물쓰는 원령을 기다리지 말고 성숙할 때마다 천신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양료원을 베풀었다. 왕세자 및 종친 제추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예조판서 홍윤성에게 명하여 내금이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사졸로 끝마칠 것이 아니고 장차 반드시 크게 쓰임이 있을 자인데 어찌 각각 너희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박돈, 맹, 석흠, 김용정 등이 앞으로 나왔다. 우찬성 구치관 등에게 명하여 진법을 강하게 하니 박돈 등이 모두 능히 대답하였다. 쉬하는 군사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질 도제찰사 김계손 등이 치게 하기를 야인 이두리 등이 만포에 와서 말하기를 동창의 관하 권적과 오울면에 사는 조삼파 등이 군사 100여 명을 거느리고 입주하는 조선 사신을 살해하고자 하여 8월 30일에 발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비록 믿을 만한 것은 못되나 방비하는 여러 가지 일을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강구자로 하여금 더욱 준비를 더하여 변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입주하는 사신의 호송군을 내려서 기병 30명 갑사로서 보충하여 아울러 20명으로 정하여 써서 하였다. 김계손이 또 치게 하기를 이만주에 관하 파탈목 등 세 사람이 만포에 와서 말하기를 권적 조삼파 남거구 등이 입조하는 사신을 살해하고자 하여 검년 9월 초 1일에 사냥을 칭탁하고 곧날을 정돈하여 요동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만주의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절제사 조계종이 묻기를 권적 등은 본디 혐의와 틈이 없는데 무슨 까닭으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저들은 낭패 아한의 족친으로서 본디 모련이에 살다가 지금 동창의 한 마을에 옮겨 산 지가 이미 7, 8년이 되었는데 낭발안의 연구 때문에 지난해부터 보복하려고 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산사 김유래 등이 치게 하기를 도적들이 길을 막아 겁탈하려는 일은 둘이의 말뿐 아니라 이만주 역시 서계로 통치하였으니 적변이 영면스럽습니다. 다만 호성군 100명과 관찰사의 가정군 50명만으로 대적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의주 등지의 하번갑사와 별시를 적당하게 더하여 호송하게 하고 의주의 화포는 오래되어 쓸모가 없으니 청컨대 군기감 화포를 약장에게 주어 요동까지 보내게 하소서하였다. 명하의 조혜정 신숙주에게 의논하게 하고 김질 김계손에게 해유하기를 지금경의 개본을 보고 조삼파 등이 동팔참의 길 사이를 요격하려고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았다. 이것이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은 동봉한 사목을 살펴서 시행하라. 1. 지금 보낸 밀부를 참험하여 의주 근방의 여러 고을의 정용한 갑사 150명을 더 뽑아 성절사를 호송한다. 1. 도내 한산 무관 및 여수 가운데서 무략이 있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골라서 더 뽑은 군사를 거느리고 호송하게 한다. 1. 이만주가 보낸 고변자가 비록 돌아갔을지라도 만약 뒤에 오는 자가 있거든 만포 절제사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조삼파 등의 도둑질하는 꾀를 고치게 하였더니 전하께서 너희가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러나 조삼파 등이 어찌 너희들이 지위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금해야 한다 할 것이다. 1. 의주에 간직한 화포를 요랑해주고 약장 2사람을 아울러 보낼 것이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어찰로 만포 절제사 조계종에게 유시하기를 너희 아비가 형벌을 잘못했기 때문에 가두어 징계하였으니 이미 공신이 되었고 또 너희 아비인데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차차 용서할 것이니 너는 안심하고 군사를 다스리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종순에게 불러 이르기를 세종조에는 황납이 쓰이는 곳이 지극히 많았으나 남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쓰이는 곳이 줄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반드시 관리들이 함부로 썼기 때문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의영고 관리를 잡아오게 하라 하고 계양군 이증, 영천군 윤사로, 호조판사 조승문, 의금부 제조 김순, 병조참판 김국광에게 명하여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또 내관 등을 의영고와 공조, 제용감, 내자시, 내섬시, 인순부, 인수부, 예빈시, 장흥고, 풍처창 등 여러 사에 보내어 금년에 쓴 중기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윤사로, 김순, 김국광, 조승문, 김종순을 교태전에 불러서 말하기를 관리들의 남용이 반드시 적지 않을 것이다. 황납도 역시 한 징음이다. 적발하는 것은 반드시 많이 상고할 것이 아니라 한 달만 상고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장차 엄하게 징계할 것이니 속히 적발하여 아래라 하였다. 곧 금년 5월에 쓴 황납의 수량을 상관이 2-3냥이 축이 났다. 직장 조의질, 부직장 권중희를 의금부에 내리고 또 상정손, 낭청, 박건순, 김양경, 윤신덕, 김구영, 윤회와 예문관 직제하 안관호, 예문관 김덕원, 전감찰, 최한정 등을 승정원에 모아서 위의 제사 중기와 호조 관자, 승정원 첩자의 전례 책들을 가지고 참고하여 적발하게 하였다. 중기는 관하에서 정곡이나 잔물 등을 취납할 때 이를 기록하던 장부를 말한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난번 형조판서 박원형이 말하기를 7, 8일이 지나지 아니해서 마땅히 옥사를 남김없이 처결하였다고 하더니 지금 죄수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어떻게 하면 속히 처결할 것인가 하니 우승지 홍응이 대답하기를 죄수가 비록 많을지라도 죄가 중한 자를 애써 창단하면 능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 형조 사원부로 하여금 반까지 창단하여 옥에 죄수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 평안도의 도우질제사는 본품에 따라 과에 준해 녹을 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강도 절도를 잡는 자가 당초에는 한두 사람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간사한 무리가 뇌물로 인연하여 이름을 많이 기록해 장고하여 먼저 상을 받기를 다투니 매우 지나칩니다.
수령까지도 혹은 간청으로 인하여 혹은 술책에 빠져서 심한 자는 놀래 족진 자제를 기록하여 외람함을 무릅쓰고 상을 받으니 이것을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도둑을 잡아 고하는 자는 먼저 몇 사람이 잡을 것을 묻고 도둑과 면질시켜 취초하여 이문하고 만약 속에서 기록한 일이 드러나면 당자와 같이 장구한 사람 모두 유례에 비추어 중하게 논지하고 정상을 알고 무기란 수령은 계문하에 파출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중궁이 사정들에 나가 양료연을 베풀었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1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좌의정 신숙주가 비빙년을 베푸니 술과 풍악을 내려주었다. 어제 처음으로 얼음이 얼었는데 임금이 신숙주에게 유시하여 여러 정성에게 보내게 하여 잔치를 받게 하니 인하여 비빙가를 지어 내려 주었다. 노래에 이르기를 주로는 배부르게 나르는데 뜰국하는 서리를 업신여긴다. 아침 해피면 해동을 비치고 거북과 고기는 창랑에서 뛰논다. 꿈 깨자 일어나 나라를 경영하니 잠자는 사람은 깊은 방에 누웠다 하였다. 조금 뒤에 임금이 주를 써서 임양군, 계양군 등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신숙주는 반드시 시의 뜻을 알지 못할 것이다. 바로 미망할 때 속에서 시험하는 것이 옳다 하고 윤필상으로 하여금 계양군의 말로서 한 봉서를 보내고 급히 돌아오게 하였다. 신숙주가 얼음인 것을 알고 급히 쫓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해하는 시를 지어 예고를 하였다. 시에 이르기를 임금의 아내는 비이슬에 젖었고 하늘 기우는 바람 소리가 엄숙하구나. 일어나 시무를 대하니 감격의 눈물 방울방울 옷을 적신다. 미천한 시나 꿈이 아직 흐릿한데 감히 천방에서 나왔다고 이르리 하였다. 임금이 신숙주를 교태전에서 인견하고 아울러 여러 재상을 불러 술자리를 베푸는데 유신들에게 명하여 차운하게 하여 극진히 즐기다가 파하였다. 신숙주에게 잔치를 내려준 비용이 쌀 10석이었다. 주로는 두루미와 해오락이고 해동은 우리나라이고 미망은 마음이 복잡하여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시물은 절기에 따라 생산되는 물건이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환관 이존에게 명하여 함길도에 가서 송골매를 잡게 하였다. 어차로 도질대사 한 명에게 유시하기를 진언할 송골매의 일이 가볍지 아니한데 어제까지 잡지 못하였으니 경도 반드시 우려될 것이다. 그러나 군무로 인하여 친히 검거할 겨를이 없을 것이므로 이존을 보내 고찰하게 하고 겸하의 경의 군사일에 바쁜 노고를 위로하며 또 옷과 신을 내려준다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김지리 경찰관 신호갑의 정문에 의가에 치게 하기를 오늘 17일에 적시부여기가 의주 조몰정에 돌입하여 쌓아놓은 곡식을 불태우고 농민을 사로잡아 갔는데 목사와 판관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신이 곧 안주 목사 장진충, 가산군사 이의견, 선천군사 홍영아, 진무, 최전선으로 하여금 씩씩하고 용감한 군사 1,500명을 뽑아 의주에 가서 힘을 합하여 쫓아가게 잡게 하였습니다. 또 영광의 여러 고을 여러 고자에는 근방에 있는 여러 고을 군사를 적당히 더 보내 부방하게 하고 신은 친히 조치하고자 곧 의지로 향하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여 좌의정 신숙주를 에게 보이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다시 조치할 일은 없고 다만 부경사신의 호송군을 청컨대 김질에게 유시하여 형세를 보아 더 뽑아주게 하소서 하므로 마침내 김질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온 적변에서 계보는 자세히 알았다. 중국 조정에 들어가는 사신의 호송군은 경히 형세를 보아서 마음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계속 외치는 놈이 있구나.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밤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한명회가 간 뒤 유서의 초본을 빠짐없이 베껴서 아래고 또 근래 평안도 성식의 계본을 빠짐없이 베껴서 한명에게 보내어 보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함길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도는 방어가 가장 기묘한데 살대가 나지 아니하여 해마다 다른 도에서 살대를 가져오나 쓰기에 부족하여 군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도내의 북청 이남은 기후가 강원도와 다름이 없으므로 이미 대의 뿌리를 캐서 심게 하였더니 대나무가 과연 무성하였습니다. 참건대 강원도 관찰사로 하여금 매년 5월 초에 대의 뿌리를 많이 캐어 배에 싣고 연변의 낭성포에 닿게 하여 여러 고을에 땅이 깊어 심을 만한 곳에 보내어 수령을 헤아려서 나누어 주고 전에 보낸 방서와 사목에 의가에 심게 하되 그 심어서 자란 수량을 기록하여 아래게 할 것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살대가 역시 생산되지 아니하니 함길도의 예에 의하여 먼저 풍토가 대나무에 적당한 한두 고을에서 심어서 시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1일 모 첫번째 기사 이 앞서 선공부정 황우형이 그 작물을 능욕한 까닭으로 개욕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임금이 수도를 보다가 선교하기를 어찌하여 황우형이 없느냐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형조에서 이미 보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보방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황우형의 상언으로 인하여 보방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다만 황우형의 상언을 내린 것뿐이고 전지는 없었는데 마음대로 보방하였으니 창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보방시킨 자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기를 정랑 최준입니다 하므로 곧 최준과 황우형을 의금부에 내리어 고신하게 하였다. 형조 천판 권반이 비염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권반은 권신인데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다스릴 수 없다 하고 마침내 비염하지 말게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0일 기미 첫번째 기사 여로도의 호족경 차관에게 유시하기를 가지고 간 사목 안에 널리 긴 울타리를 만들고 울타리 안에 따로 문호를 세워서 한 집이라고 일컫는 것을 쇠출하여 한호로 정하되 외롭고 가난하여 의탁할 곳이 없어서 혹은 남의 머슴살이라 혹은 비부가 되어 붙여 사는 자를 양인에게 매어 따로 한호를 세우면 반드시 도망이 흩어질 것이니 솔정으로 기록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비록 생계가 빈궁하여 울타리 안에 의지해 살아가는 자와 외롭고 가난하여 의탁해 사는 자라도 모두 찾아내어 따로 한호를 세운다고 하니 위의 사목을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3일 경신 첫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권경이 와서 복명하였다. 우의정 권남이 전문 올리려 사연과 겸하여 어이 어차를 내려준 것을 살해하였다. 전문은 이러하였다. 늙고 그 신하 내가 하늘에 내려오니 미혹한 신하가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이 없습니다. 은총과 영광이 소망에 지나치니 보고 들음이 빛을 더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쓸모없는 제목이며 얕고 작은 그릇으로 무슨 취할 만한 재능이 있기에 이 같은 은혜와 돌보심을 얻어 만나겠습니까? 어려서 풍화병에 걸려 진실로 높은 지에 마음이 없다가 늦게 뱃슬에 올라 다행히 풍운의 때에 저마의 뱃슬에 오른 지 12여 년이 차지 아니하였는데 매양 풍계를 띄어 올려 일품에 올리니 공은 작은데 보담은 중하여 황송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국가에 부지런하기를 맹세하였으나 병이 중하고 정신이 피로하여 오래 끌고 점점 중하니 벼슬에 나아갈 힘이 부족합니다. 어찌 일찍이 젊을 때 포병은 몸으로 감히 오늘까지 살 것을 뜻하였겠습니까? 다행히 버들처럼 약하고 세잔한 바탕으로 여러 번 우로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어린애처럼 보호해 주시니 목숨이 조속에 이어감을 얻었습니다. 항상 귀한 약을 쥐어주시고 2번이나 온전에 목욕하게 하시니 은혜의 물결이 넓고 넓으며 정신과 넋이 흔들리고 떨립니다. 특히 사제를 보내어 공호를 내려주시고 성류가 정령하시니 용안을 지척에서 배알한 듯 하고 의가 따뜻하여 높은 향기가 품속에 덮치는 것 같습니다. 선악의 높고 맑아 정을 느끼게 하고 향기로운 술이 병에 넘쳐 뼈에 잠기니 우아한 풍악을 취하여 배부르고 창성한 시대에 뛰고 춤춥니다. 음식과 의복을 미루어 주심에 건곤의 큰 은혜를 극진히 입었으니 창을 던지고 결초한들 감히 천한 여생을 아끼겠습니까 하였다. 포병은 늘 지닌 병을 말한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9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호적 경찰관 신호갑이 치게하기를 신이 인구 추세를 위해 의주에 갔었는데 이달 17일에 적변이 있었습니다. 목사 장명창 판관 장효소는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고 신은 곧 관찰사와 절제사 및 연경의 여러 고을과 여러 구자에 급히 통제하여 각각 방어를 튼튼하게 하고 또 인근 고을에 입문하여 급속히 군하도록 하였습니다. 18일에 채탐갑사 박금환이 와서 고하기를 이달 16일에 채탑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 조산평의 농막에서 자는데 이튿날 새벽 적병 10기가 창산에서 내려와서 우리들을 향해 발사하기에 우리들도 또한 쏘았더니 적의 무리가 조금 물러났습니다. 나 혼자 몸을 빠져왔는데 적병이 마침내 갑사 서처공 등 4사람을 사로잡아 가고 사람과 짐승을 죽이고 빼앗았으며 농막을 버티었습니다 하고 갑사 한 옥석이 또 고하기를 이달 16일에 채탐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 마산 북쪽 농막에서 잤는데 이튿날 적 5기가 창산에서 달려나와서 우리들을 향해 활을 쏘아 내가 화살을 맞았는데 곧 적의 화살을 뽑아서 도로 쏘니 적이 물러가므로 이에 강을 건너오게 되었습니다고 하였는데 절제사 김계선도 또한 이와 같이 치게 하였다. 채탐은 정탐이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9월 23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전지를 받들어 사원사 성들사 천추사에게 질서하기를 요동관령 및 예부에 이르러 마땅히 말하기를 동팔참 등지의 야인 등이 군사를 많이 모아서 노략질하기를 꾀하는 까닭에 의주에 이르러 호송군을 발하여 밤을 무릅쓰고 고생으로 왔다고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9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백관이 단일을 할애하였다. 세조실록 25군 세조 7년 9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사인 문정형이 본부의 의논을 가지고 아뢰기를 지금도 근데 도적이 의주를 침범하여 과연 이만주의 고한바와 같으니 지금 마땅히 유수를 만포 절제사에게 내려서 이만주에게 전유하여 잡아간 인축을 수연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근데 강원도 회양에 사나운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한다 하니 마땅히 안변부사 우공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잡게 할 것입니다 하니 곧 의정부 및 육조의 찬판 이상을 빈청해서 불러 유서를 의논해 초하게 하였다. 만포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전일에 치게 하기를 이만주가 유가 등을 보내어 적변을 통지한다고 하기에 곧 관찰사 절제사에게 유시를 내렸는데 그 사모간에 지금 이만주가 보낸 사자가 비록 돌아갔을지라도 만약 뒤에 오는 자가 있거든 말하기를 조산파 등이 도덕질을 하려는 꾀를 사람을 보내어 보고하니 전하께서 너희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러나 조산파란 놈이 어찌 능히 너희들의 지휘를 듣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금해야 한다고 하라 하였는데 이것은 전일에 이만주의 참가 그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였더니 본월 17일에 도적이 와서 의주를 침범하고 과연 이만주의 고한 바와 같으니 지금 만약 오는 자가 있거든 말하기를 전하께서 명하시기를 이만주가 조산파 등의 도둑질을 하려는 것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와서 고하여 고한대로 맞았으니 내가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 조산파 등이 사는 곳이 너희들과 거리가 서로 멀지 않을 것이니 너희 이만주, 고납합 등은 마땅히 빼앗아 간 사람과 가축을 속히 찾아서 돌려보낼 것이며 더욱 너희들의 정성을 다함을 보일 것이다. 동창이 조산파 등과 더불어 같은 마을에 사니 마땅히 내 뜻을 가지고 타일러 같이 힘써서 쇠안할 것이며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다해 너희 정성을 나타내게 하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 평안도 관찰사 김길이 의주 목사 장명창 등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본월 17일에 마산 수군사 등이 각을 재촉하여 곧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니 조모 정평에 연기가 사방에서 나는데 도적 우랑캐 검동도에서 위하도로 향하였습니다. 곧 용천 철산에 이문하여 군하게 하고 또 강유의 여러 고을 여러 구자에 이문하여 엄하게 경계의 적변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장명창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검동도에 이르니 적이 각 소리를 듣고 퇴병하였습니다. 마침 서풍이 불어 군사들이 한꺼번에 다 건너지 못하여 정병 200명만 거느리고 강을 건너 지나서 도적을 쫓아 진상탄에 미쳐 서로 싸웠는데 사로잡힌 인구 남녀 아울러 5명과 소 9마리를 빼앗고 또 도적의 말 2피를 빼앗았으며 도적 200여 명이
여우를 지나가는데 날이 저물어 다시 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용천 군사의 군사와 합하여 홍근천에 이르러 쫓았으나 이르지 못하고 다만 소 13마리만 얻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도로 강을 건너는데 갑사, 서처공 등 2명이 물에 빠져 죽고 서강 부녀 4명이 칼을 맞아 죽었습니다. 나머지 탈취해간 사람과 가축은 수천 군사 변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서 빠짐없이 찾아내게 하고 아울러 장맹창 등이 방비를 상가지 아니하여 사람과 가축이 사로잡히고 죽게 한 죄를 행문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교태전에 나아가 의정부와 6조의 찬판 이상을 인견하고 김질과 김계손에게 유시하기를 조계종에게 유시한 글을 베껴 써서 동봉해 보느니 자세히 살펴보라 하였다. 세조실록 25권 세조 7년 9월 24일 신여 세 번째 기사 증공이 풍정을 올리는 내종친 및 의정부 6조의 찬판 이상과 승지 등이 시연하였다.